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미국 인텔에게 내줬습니다. 대전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잘못 들어온 수천만 원을 몰래 사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수도권의 신규 분양단지 중 실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 이승재입니다. 네, 이승재 기자. 네. 이제 부정입니다. 드디어 또 왔습니다. 네. 엄청난 연휴가. 네, 정말 긴 연휴죠. 네. 뭐 하시나요?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명절 당일날 친척 만나러 가는 거 빼고는 집에서 쉬지 않을까. 선배님 뭐 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가족들이랑 그냥 집에서 쉬는 걸로. 진짜요? 네. 평소에 여행을 좀 갔었는데요. 네.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쉬는 걸로. 또 요즘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네. 새해 일이 많아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긴 연휴, 초아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설 연휴 그동안 기다렸는데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새로운 뉴스, 새로운 형식의 소통하는 뉴스 보여드릴 텐데요. 뉴스 읽어드릴 때마다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실시간으로 해드릴 겁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초아빠님처럼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너무너무 네. 환영합니다. 초아빠님, 조 기자님 말 타고 오셨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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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승마복장 같나요? 전통적인 저는 네. 승마복이라기보다는 네네. 글쎄 약간 카지노의 매니저 같은 느낌도 그래요? 네, 약간 빨간색과 흰색의 네. 조화가 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많이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하루에 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을 약 142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명절 기간 중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사는 이번 설 연휴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용객 집중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출국장을 조기 개장하고 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할 방침입니다. 네, 뭐 연휴가 긴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는 명절 내내 뭐 친척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가족도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냥 명절 당일에 아침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그냥 밥 먹고 네. 바로 집에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는 네. 뭐 친척들이랑 하룻밤 자고 어렸을 때는 뭐 작은 뭐 사촌 동생이랑 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항 이용객이 많다는 거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제 지인의 경우에도 저번 주부터 아예 휴가를 모았다가 네. 써서 2주 동안 해외여행을 네.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설 당일에 돌아와서 그냥 친척 하루만 보고 이제 집에서 쉴 거라고 하는데 초아빠님, 저도 놀러 가고 싶네요. 역시 승재 기자 문화나이 83. 아니 도대체 어떤 관련이 네.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친척들이랑 이렇게 구들방에서 잔다 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네, 그냥 집에서 자고 빌라에서 자고 네. 뭐 그런 겁니다. 문화나이 83. 네, 네. 재밌네요. 조은주 기자님께서는 여행 좋아한다 하셨는데 왜 이번엔 안 가십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 가족끼리 그냥 음식 만들어 먹고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네. 네, 계속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쉬는 걸로. 요즘엔 또 호캉스도 굉장히 상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호캉스조차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네네. 집이 곧 호텔이다 이러신 거 아니고요? 네. 집이 막 호텔처럼 아닙니다. 막 엄청 아닙니다. 네. 좋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긴 연휴도 연휴이니까요. 좀 여행이든 호캉스든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미국 인텔에게 내줬습니다. 31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에 따르면 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7조 7,700억 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43% 폭락했고 매출도 인텔보다 2조 원가량 낮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의 변동성이 매우 큰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메모리 사업 집중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요.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에게 또 다시 1위를 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쇼크 여파로 실적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가 점점 이렇게 하락세를 걷고 있으니까 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는 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네, 삼성 같은 경우 이 40% 점유율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매우 심합니다. 네, 반면에 인텔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의 강자이기 때문에 꾸준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아빠님은 반도체 이후 시장은 뭐가 될까요? 선점 못하면 삼성도 무너지고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지고 생각하니 무섭네요 이러는데 네. 주식방송에서 삼성은 절대 안 무너진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떤 먹거리를 찾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반도체 인력 부족입니다. 네, 국내 대학이 배출하는 반도체 박사 수가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고 또 이 반도체 업종은 측성산 이 3개월 이상 이제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요. 네. 네, 근데 현재 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프로도님 반도체보다도 제 머리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승재 기자님 오늘 머리에 힘 주셨네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명절 직전 휴일이다 네. 보니까 네. 약속이 있어서 아, 힘을 네. 좀 줬습니다. 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도님은 또 카카오 팬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카카오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좀 미래 먹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초아빠님은 힘은 조 기자님이 더 들어가신 것 같다고. 네. 그럼 무슨 약속 있으신가요? 오늘 약속 없는데요. 네. 그래요? 네. 평소보다 네. 더 색깔이 이렇게 네. 주장이 강해서 그런지 초아빠님 역시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디조 시청자분들은 제가 전부터 느끼는 건데 네. 패션이랑 저희 외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삼성전자 좋습니다. 네. 조언 많이 해주세요. 네. 조언이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아니 저는 또 그 받아들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피드백도 저는 좋다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반도체가 4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부진하다고 저희가 보도를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다음 먹거리가 뭐가 될지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잘못 들어온 수천만 원을 몰래 사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예탁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명이인인 자신에게 잘못 보낸 3천만 원을 또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승재 기자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요. 네. 저는 좀 일단 당황스럽겠죠. 3천만 원? 일단 기분 좀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누구나 써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엔 안 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금도 네. 아니고 이 계좌 추적이 남는 건데 네. 근데 그래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유혹이 좀 뿌리치기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프로도님 이거 무슨 기적의 수학자도 아니고 네. 네, 3천만 원을 벌었고 거기에서 이제 500만 원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 2,500만 원 번 게 아니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3천만 원을 돌려주고 주고, 예. 500만 원 벌금입니다. 이게 원래는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끝날 문제였어요. 네, 네. 이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처벌을 하지 말라. 네. 3천만 원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네. 보니까 판사님이 합의 내용을 A씨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 쓴 건지 코인으로 날렸는지 주식으로 날렸는지 아니면 승마 이렇게 경마를 하신 건지 네. 어떻게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다분하다 보니까 네. 양형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정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또 가끔은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수도권의 신규 분양 단지 중 실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판교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L4에는 현재 미계약으로 추가 모집 중이며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에 분양한 일산자이 3차도 최근 자녀 가구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입지나 상품성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다소 비싸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분양가가 더 싼 단지로 쏠려 미계약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9.13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엔 오히려 침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뜨거웠던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분양이 좀 안 된다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좀 기대보다 입지가 좋지 않고 또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또 지금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된 상태에서 굳이 이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더 싼 단지로 이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아빠님 5호 판교가 미분양이라 그러게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데 또 집값 좀 떨어져야 집 살 생각이라도 하죠.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판교 이런데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보다 지금 입지가 많이 좋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게 이유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대출이 너무 강하잖아요. 강화돼서 그게 큰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위례 신도시에 이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 이상 낮아서 이 로또 청약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초아빠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싸야 되는 거죠. 네, 분양가가 맞습니다. 경쟁가가 좀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청약자들이 몰릴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침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좀 더 떨어지거나 가격이 좀 경쟁력을 찾아야만 분양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초아빠님 나 집 사면 10배 올라라. 초아빠님 같은 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던 거예요. 물론 안정돼야죠. 사람인 이상 저도 사람이라 제가 집 사고 나서 10배 오르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집값이 안정되고 더 싸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폭행, 비리, 마약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중 하나인 승리 씨가 운영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버닝썬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승리 씨가 버닝썬 이사직에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나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YG 양현석 대표의 입장에 따르면 승리 씨가 약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약물 투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요.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꼬리 자르기 의혹의 경우에는 3, 4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령 준수를 위해서 사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이 입장 발표인데요. 이 승리 씨 본인이 아니라 이 소속사 대표가 입장문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추가적인 구설에 오르는 걸 좀 방지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론의 반응은 좀 차갑다고요. 일단 입장을 잘 살펴보시면 승리 씨가 사건 당일 새벽 3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사건은 6시에 발생했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 명색이 이사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점을 흐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승리 씨의 마약 투여 여부는 애초에 언론과 여론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버닝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투여, 그리고 그로 인한 성폭행 의혹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수년째 계속됐다고 하는데 과연 승리 씨가 이걸 몰랐을까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건 지금 초기에 집단 폭행으로 시작을 해서 이 경찰과 클럽 관계자들의 유차 그리고 이 마약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버닝썬에서 이 마약 문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고객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또 다른 고객도 대마를 담배에 섞어 피우다 걸려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버닝썬 직원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죠.
네, 이게 실제 마약을 한 정황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일단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약 투여 후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론은 이런 거죠. 경찰이 지금 클럽 쪽과 이렇게 의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결착을 지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푸드테크를 접목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현재 푸드테크 경쟁이 치열합니다. 푸드테크란 식품의 생산, 보관, 유통, 판매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뜻합니다. 식품업계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단시간 살균이나 무균 충전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유통상 안정성과 제품의 품질을 높인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검정보리 특유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균 충전 방식을 적용해 블랙보리 차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블랙보리는 하이트진로 음료가 국내 최초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검정보리를 음료화한 처음료 제품으로 무균 충전 방식인 에이브제틱 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4,200만 병을 돌파하며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에이셉팁은 초고온 순간에 살균한 음료로 무균 상태에서 페트병에 채워 즉시 냉각하는 방식으로 원료 고유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CJ 제일제당은 혁신 기술을 접목한 상온 간편식 고메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최장 9개월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원재료의 맛과 식감이 뛰어난 장점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고메 일품요리 시리즈 제품은 회전식 살균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균일한 온도 전달 및 단시간에 효과적인 살균으로 미생물을 제어하여 실온 유통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고온 고압 살균 시 각 원료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CJ만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맛과 풍미를 살려 고품질의 제품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과일 가공 전문 브랜드 보금자리는 프레시 공법을 적용해 기존 딸기잼보다 당도가 37% 낮은 45도 과일잼을 출시했습니다. 프레시 공법은 단시간 살균 과정을 거쳐 과일 본연의 맛과 향, 그리고 색과 식감을 유지하고 별도의 보존료나 대체 감미료 사용 없이 당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샘표의 차 전문 브랜드 순작은 원료 특성을 살려주는 심증제다법을 적용해 작두콩차를 출시했습니다. 시원한 물에서도 작두콩의 구수한 맛과 향이 우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품 원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품업계의 푸드테크 기술 경쟁은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조선TV 조은주입니다. 네, 지금 아까 그 강남 버닝썬 얘기에 대해서 초아빠님이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강남 클럽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고 네. 하네요. 네, 여자분들 조심하세요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가드가 손님한테 갑질한다. 이건 아마 소위 말하는 입구에서부터 손님을 가려받는 입구밴, 입밴 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네. 다른 갑질들을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 이 기자님은 가보셨나요? 버닝썬이요. 네네. 버닝썬은 안 가봤고 다른 네. 클럽은 조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근데 네. 물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버닝썬 네.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뭐 근처에 이제 뭐 아레나라든가 이런 클럽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좀 갈 일이 그러니까 클럽을 갈 일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클럽이 아니라요. 근처에 네. 제가 좀 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갈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밤새고 클럽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주변 남성분들은 여성분들 일반 시민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피해가 많이 있고 초아빠님 오해하지 마세요. 클럽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강남 클럽 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쁜 네.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도 갈 수 네. 있는데 네. 저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클럽 가는 것 자체는 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음악 듣고 춤추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불법 마약을 투여를 했는가, 그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폭행에 악용을 했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그 과정에서 과연 경찰들은 이거를 알고도 눈을 감아줬을까 이런 것들이 의혹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논란들은 앞으로 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아빠님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가볍게 네. 즐기기에 너무 비싸다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슈아버님 승재 기자님 가보셨군요.라고. 아닙니다. 집에서 네, 그냥 가족들이랑 감사합니다. 지내시는 게 네. 역시 제일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추석 연휴 길다고 해서 막 네. 이렇게 클럽 가서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역시 뭐니 해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추석 연휴, 추석이 아니라 설이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설 연휴죠. 제가 올해를 빨리 그죠? 지내고 싶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점을 봤는데 네. 올해 추석부터 제 운세가 좀 트인다 해서 네, 그래요? 빨리 승재 마음은 기자, 벌써- 점도 보시나요? 네, 저희 네. 은미랑 기자의 사생활 오늘 아. 뉴스 끝내고 5시에 업로드 되니까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아니고 설 연휴입니다. 네. 설이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휴 기니까 재밌게 즐기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